네, 안녕하세요. 전자제품 추천 전문가 만지하십니다. 오늘은 HP 에어로 13 제 돈 주고 제가 산 11절을 이용해서 엄청 저렴하게 산 휴대용 13인치 노트북 간단하게 리뷰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늘 해오던 방식대로 벤치마크 읽어드리고 장단점 집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. 패스마크 돌려봤습니다. 패스마크 돌려보니 CPU 점수가 9537점 나온 거 확인했고요. GPU 점수 같은 경우는 2426점 나온 거 확인했습니다. 지금 보실 수 있게 유사한 스펙 제품들 퍼포먼스 점수 띄워드릴 거고요. 보시는 바와 같이 평균 점수 이상은 뽑아주고 있어요. 그런데 원래는 좀 더 많이 우월하게 거의 1000점 이상 혹은 GPU 같은 경우는 100점 이상 더 뽑아줘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. 이유인즉슨 약간의 성능 저하가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얇게 그리고 가볍게 만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는 부분 유념하시면 될 것 같고, 긱벤치로 넘어가서 CPU 점수 같은 경우는 6263점 나왔고 GPU 같은 경우는 15000점 정도 나온 거 확인했습니다. 이거 조금 비교해드리면 뭐가 좋을까? 저기 위에 보면은 CPU 같은 경우는 i7 9700 대탐용 요거는 좀 비등비등하고, 좀 더 올라가면은 라이젠 7 4800H랑 비슷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GPU 같은 경우는 저기 GTX 660 Ti랑 좀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PC마크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. PC마크 익스텐드 버전으로 진행을 했고요. 4737점 나온 거 확인했고요. 파이어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는 3037점, 타임스파이 같은 경우는 1196점 뜬 거 확인했습니다. 스트레스 테스트 타임스파이 20번 돌리는 테스트 진행했고요. 96.7%가 나왔어요. 그러니까 약 3.3% 정도 퍼포먼스 차이가 발생을 했다라는 건데, 요거 온도 그래프 좀 보시면은요, 온도 그래프가 73도에서 60도, 그러니까 CPU는 73도 그리고 GPU는 60도에서 좀 안정화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단 초반에 보시면은 CPU 온도가 꽤나 높게 뛰죠. 그러니까 초반 퍼포먼스는 되게 좋게 나왔는데 요게 어느 정도 CPU에서 스로틀링, 어떻게 보면은 열을 좀 제어하는 로직이 발생을 하면서 퍼포먼스가 좀 낮아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런 부분이 있다. 아무래도 가볍게 만들다 보니까. 자, 발열 테스트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. 비정상적인 풀로드를 가했고요. CPU 온도가 70도에서 되게 안정적으로 나오는 걸 확인했습니다. GPU 온도가 70도라 되게 괜찮죠. 그런데 클럭이 2.3기가 정도로 유지가 돼요. 기본 클럭이 1.9기가거든요. 아무래도 코어가 8개나 있다 보니까 기본 클럭은 좀 낮게 편성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 클럭은 뽑아주고 있다. 오케이. 자, 표면 온도 해당 발열 테스트 시 표면 온도 찍어봤습니다. 최고 발열점 같은 경우는 45도가 떴고요. 키보드 단에서는 약 44도로 빡세게 오랜 작업하면 키보드에서 뜨거운 열기로 좀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는 부분 유념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이제 소음 테스트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. 발열 테스트 중 소음 측정해봤고요. 44dB 나온 거 확인했습니다. 일반적인 사무용 노트북으로 충분히 써도 될 만한 그런 정숙한 소리를 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약간 고음 느낌이 있는데 저는 솔직히 괜찮은 수준이었습니다. 여러분이 듣고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. 패널 같은 경우는 Full HD, Full HD sRGB 98.8% 나왔는데 100%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밝기 같은 경우는 454니트 측정된 게 그렇습니다. 다만 스펙상으로는 400니트 그리고 60Hz다. 단 독특한 점이 있으니 요거는 16대 10 비율을 갖고 있는, 위아래가 좀 더 긴, 일반적인 노트북보다 긴 그런 제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패널 같은 경우는 평균 이상이에요. 밝기도 좋고 16대 10에 주는 그런 많은 데이터량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나름 메리트가 있다. 좀 작은 게 13인치인 게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괜찮았다. 자, 배터리 테스트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. 최대 밝기로 400니트 이상의 최대 밝기로 풀 재생해봤습니다. 6시간 31분 찍었어요. 만족합니다. 6시간 이상 찍으면 저는 만족하기 때문에 배터리도 문제없다. 자, 스피커 테스트 듣고 오실게요.
꽤나 준수했습니다. 요 작은 바디에서 나오는 소리치고는 나름 선명했고요. 다만 약간 그 베이스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했어요. 베이스 부분에서의 그런 깊이가 부족함이 좀 느껴지긴 했다. 하지만 일반적인 용도로는 충분히 쓸만한 그런 스피커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자, 게임 테스트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. 롤 오치 베이거 돌려봤고요. 롤 최악 옵션에서 평균 프레임 185프레임, 최상 옵션에서 130프레임 찍는 걸 확인했습니다. 하위 1%도 뭐 100프레임 이상 뽑아주니까 롤 같은 경우는 최상 옵으로 플레이해도 전혀 문제없는 그런 노트북이다. 오버워치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. 최하 옵션에서 평균 프레임 99프레임, 그리고 하위 1%가 75프레임 떴어요. 그 말은 즉슨 60Hz 뜨는데 72프레임 이상 뜨잖아요. 이건 할 수 있다라고 봐야죠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60Hz잖아요. 자, 최상 옵션으로 바꾸니 평균 프레임이 29프레임으로 떨어지고요. 그러니까 최하 옵션에서 어느 정도 비빌 수 있는 그런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. 이게 라이젠 7을 산 이유가 그런 부분이 있다니까요. 내장 그래픽이 좀 더 좋거든요. 자, 100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. 최하 옵션으로 플레이해보니 평균 프레임이 45프레임, 하위 9프레임 떴고요. 최상 옵션으로 바꾸니 평균 프레임 27프레임, 그리고 하위 16프레임 뜨는 거 확인했습니다. 100은 안 된다. 100은 안 돼요. 자, 이제 장점, 단점, 결론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. 장점 첫 번째, 가성비였습니다. 예, 해당 제품 저는 69만원에 샀고요. 지금은 80만원 후반대, 거의 20만원 가격 차이가 나죠. 60만원대에서 이렇게 1kg가 안 되는, 그리고 성능도 빠방한 제품, 가성비 좋았었죠. 11절 당시에. 네, 그 첫 번째 장점. 자, 두 번째, 가벼운 무게입니다. 네, 엄청 가볍습니다. 그램 저리 가라 는 아니고 뭐 그램이랑 비빌 정도로 970g으로 아주 가벼운 라이트한, 하지만 모니터도 좀 작은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세 번째 장점, 모니터입니다. 기본적으로 밝기 좋고요. 그리고 16대 10 비율로 더 많은 데이터, 문서 작업할 때 더 많은 데이터를 띄울 수 있어서 확실히 좋은 부분이 있었어요. 그리고 마지막 장점, 나름 준수한 마감입니다. 뭐 HP 마감이 뭐 어디 내놔도 그렇게 꼴리지는 않으니까요. 이 동그란 디자인이 좀 거슬리긴 하지만, 이게 이제 HP에서 싼 모델군들은 이렇게 동그라미고, 이제 비싼 애들은 이렇게 선 긋는 거거든요. 아무튼 그렇긴 한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만족스러운 빌드 퀄리티를 보여줬습니다. 자, 이제 단점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. 자, 첫 번째 단점, 램 업글 불가. 해당 제품 듀얼 채널로 8기가가 박혀 있어요. 4기가 듀얼 채널로 박혀 있는데, 램이 납땜되어 있는 거라서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합니다. 뭐 SSD나 뭐 랜 카드 정도 업그레이드 변경이 가능한 그런 수준의 제품이다. 그래서 램 업그레이드가 불가. 기본적으로 16기가 옵션도 팔지는 않고요. 그 부분이 첫 번째 단점. 자, 두 번째 단점, 과부하시 성능 저하입니다. 제가 앞서 말씀드린 스트레스 테스트, 그리고 이제 플로드 테스트 할 때 기본적으로 해당 제품이 뽑아줘야 되는 그런 퍼포먼스를 조금 미만으로 뽑아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작은 바디에 여러 고사양 제품들을 넣다 보니까 발생한 문제인데, 저는 솔직히 이 노트북으로 막 빡센 작업을 할 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, 우선은 적긴 적어야 되니까요. 그런 단점이 있다. 자, 세 번째 단점, 작은 화면입니다. 해당 제품 13인치라서 화면이 꽤나 작아요. 그 말인즉슨 숫자도 작고 글자도 작고 모든 데이터가 작게 보입니다. 그래서 저는 그 125% 비율을 확대해서 썼었는데, 그러면 또 보이는 데이터 양 자체가 줄어들고 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, 어찌됐건 화면이 좀 많이 작은 편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. 13인치를 안 써본 분이라면 그런 부분 유념하시기 바래요. 그리고 마지막 단점, 이게 뭐 댓글로 많이 문의 주셨는데, 무선 내낼 때 뭐 대기 모드에서 돌아올 때 뭐 잘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있으셨는데, 저는 솔직히 못 느꼈어요. 저는 기본적으로 대기 모드 설정이 닫으면은 대기 모드로 넘어가고요. 30분 이상 대기 모드로 있으면은 최대 절전 모드로 넘어가게끔 그렇게 설정을 해놨거든요. 근데 뭐 랜 카드가 잘 안 붙는다든지 그런 현상은 솔직히 겪어보지는 못했습니다. 제가 뭐 랜 시그널이 너무나 빵빵한 환경에서 사용을 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, 우선은 저는 특별하게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다는 부분이 있겠어요. 자,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, 휴대성 극강의 가성비 노트북이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지금 80만원 후반이죠? 스위프트 사세요. 스위프트 3 1.2kg 별로 차이 안 나요. 그리고 60만원대고 썬더볼트도 있고. 아시겠죠? 자, 요렇게롬에서 오늘은 HP 에어로 13 제품 내 돈 주고 내가 산 제품 같이 한번 리뷰해봤고요. 오늘 영상도 여러분이 현명한 소비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좋아요, 구독, 사랑해고요. 그럼 남은 하루 행복하시길 상 만지혜셨습니다. 그럼 뿅!